자,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자, 트레이닝. 트레이닝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인하시든 부인하지 않든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 오기까지는요. 수많은 트레이닝을 거쳤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하는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생각지도 않고 행하지는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이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처음에 운전을 하실 때 기억나세요? 처음에 타이핑을 치실 때 기억나십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운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어떤 힘든 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타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그 오랜 기간의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단련이 된 거예요. 뭐 거의 뭐 생각지도 않고 이제 지금은 타입을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텍스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트레이닝을 거쳐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한 부분에 있어서 숙달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을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하시고 오류도 범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태스크를 경험하고요. 계속 어떠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마다 그게 우리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것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배워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근데 우리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요. 어떤 objective가 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할 때도요. 반드시 이런 트레이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기 원하시나요? 그 대가는요. 여러분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께서 먼저 이 목표에 대한 value를 한번 설정을 하세요. 여러분의 목표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목표를 성취하려는 그 시도가 How bad do you want to achieve your goals? 얼마나 많이 여러분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길 원하시냐는 얘기죠. 만약에 그 목표가 얼마만큼의 금전적인 소유욕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께서 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6피겨를 벌 것이야. 1년에 10만 불 이상을 벌어야 돼 라고 할 때는요.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얼마만큼 여러분께서 짊어지길 원하시느냐, 준비가 돼 있으시느냐. 그 리스크에는 바로 여러분의 시간과 금전적인 것도 다 포함을 하죠. 물론 그 시간과 금전적인 것을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닝. 여러분 스스로 이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얻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포뮬러는 간단해요. You get what you pay for. 여러분께서 대가를 치르시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그 value를 쟁취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금전적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오늘 그 얼마만큼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뭡니까? 자, 인컴을 벌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부류의 인컴 소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그 시간과 노력과 그 시간을 갖다 바꿔가지고요. 여러분께서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시간당 얼마 번다라는 거 굉장히 흔히 들어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트랜잭션마다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매 트랜잭션마다요. 부동산 에이전트, 인슈런스 세일스퍼슨, 뭐 우리가 어떤 세일스에 있다라고 할 때 하나의 어떤 세일을 했을 때 그때마다 이제 버는 거 아시죠? 또 residual inco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한 value를 딱 이제 지어 나갈 때 그 value를 갖다 개척을 했어요. 그럼 그 value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파이프라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인컴이 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발명가들, 뭐 작곡가들, 뭐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작곡가가 아니고 발명가가 아니더라도요, 이 residual income을 지어 나갈 수 있는 그 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동산 한번 살펴볼까요? 부동산 집 하나 팔면 큰 돈 번다는 건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그런 얘기도 한때는 뭐 한 집 건너 한 명이 뭐 부동산 에이전트다 뭐 이런 말도 많았어요. 부동산이 굉장히 호황기일 때 말이죠. 뭐 물론 지금도 굉장히 부동산이 좋아지고는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팔았을 때 그 고객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어떤 고객이 내가 집을 팔고 나한테 럼섬 어떤 한 번의 큰 커미션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고객이 그 집에 살면서 집을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들어가고 나설 때마다 나한테 1불씩 주어진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큰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옵션이 있다면 두 번 생각도 안 하고요. 그 옵션을 택할 것 같아요. 그 리지주얼의 파워가 바로 이럽니다. 자, 여러분께서 100만 불이라는 돈을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할 때 그 1%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1년에 이자율.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 1000불씩 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한 달에 1000불 나오는 거예요. 100만 불 은행 구조에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100만 불 은행에 집어넣고요.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그럼 그렇다고 하면 매달 1000불씩 여러분 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그 100만 불의 프린시플은 깎여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불을 벌기 위해서는 그 10배가 되는 거예요. 10 밀리언 달러가 있어야 돼요. 세이빙스 어카운트. 자, 리지주얼의 파워는 바로 그와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을 원하세요? 리지주얼을 원하십니까? 만약 그것을 선택의 여지에 여러분의 선택의 옵션에 가장 크게 두셨다고 하면요. 우리가 과연 그 리지주얼 인컴을 얻기까지 어떠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셨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wishful thinking 아주 뭐 이러한 것을 하고 싶어라는 그런 나의 어떤 wish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wish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게 돼요. 여러분께 wishful thinking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정말 어떤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난 이것을 반드시 얻어야 해.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디자이어를 가지고요. 정말 그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포커스를 하셔야 돼요. 올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이 FES 코리아가 여러분의 파트타임이 될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커미트먼트의 폭에 따라 가지고요. 얻어지는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타임 매니지먼트예요. 타임 매니지먼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에 대한 이해와 어떤 중요성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굉장히 또 하나의 큰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잠깐 제 스토리를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년 반의 세월을 그 FES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 이제 차가 토롤이 됐고 또 이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1년 반을 보냈어요. 1년 반이요. 그러면 제가 고객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제 오피스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제 오피스에서 만나려면 저는 전화를 하고서 그 클라이언트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참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셨네요. 물론 뭐 열악하면 열악하다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께서 일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그 열악한 상황이 여러분의 어떤 지름길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성공에. 전 그걸 확실히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넘버스 게임이에요. 넘버스 게임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pre-screening qualified clients. 그리고요, 자, 이제 오피스에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만나가지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필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나눔을 갖다 한번 좀 제가 해드릴게요. 나눠볼게요. 자, 오피스에서 만난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 그 퀄리파이된 고객이냐, 프로스펙트냐를 갖다가, 미리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려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성경에서 말하는,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이 사람이 퀄리파이드 프로스펙트냐, 와가지고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프로스펙트냐를 프리스크린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오피스에서 만나야 되니까. 오피스까지 온다는 얘기는요. 고객의 어떤 커미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ttract commitment. 여러분이 이 고객의 이 커미트를 노려야 돼요. 네. meet me halfway. 여러분이 찾아가가지고 고객 만나는 거하고요. 나의 오피스에 와가지고 고객이 되는 거하고는 틀려요. 벌써 레벨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시간적인 세이빙을 또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많이 놀랐어요. 처음부터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내가 말하기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어떤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다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밥도 사야 되고 서로 친구가 돼야 되고 또 여러 번 또 만나야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좀 친해진 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이트하게요. 노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의 시간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don't waste your time. 그리고요, 저는요, 이 고객의 시간에 끌려가지 않아요. 항상 나의 스케줄을 만듭니다. 그래서요, 내 스케줄대로 고객들을 필링을 해요. 그게 에이전트 프로스펙트건 클라이언트 프로스펙트건 말이죠. 근데요, 실은 처음부터 이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갖다 먼저 사랑하실 줄 알아야지 남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말도 하고도 좀 비슷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존귀하다. 이것을 아셔야지 남들도 존중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아주 참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요. 상대방도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임할 때 저 사람은 과연 프로다라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노하우가 많아서 이 FPS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크레딧 관련 어떤 정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프로가 돼야 돼. 무슨 전문가가 돼야 돼. 여러분,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최단순화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겠다는 의욕을 갖게끔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이 이 사업을 통해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전문성, 어떤 쪽의 전문성을 갖다가 가지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시간을 관리하는데 전문성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께서 이 FPS를 갖다 노출하는데, 엑스포즈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셔야 되고, 물론 노하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중요해요. 하지만은, 이 노하우에 완전 전문가가 되시면 오히려 여러분 그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메신저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해줘요. 회사에서 커스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스스로 나서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의 고객으로 하여금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진행 상황은 그럼 진행 사항과 그 순서는 고객들이 계속 이해할 수 있게끔 그분들께서도 바로 이제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그 알려주셔야 상기를 시켜주시고 팔로우를 하셔야 돼요. 그 팔로우도요. 물론 어렵다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그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드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뭐 식사하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하잖아요. 점심시간 뭐 1시에서 2시 사이면 어김없이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저녁시간 7시, 8시 식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여러분이 식사하는 어떤 그 습관대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바쁜 모습을 우리 프로스펙트한테 보여줄 때 그들은 그것을 더 존중해 준다니까요. 아, 저 사람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컨트롤대로 어포인먼트를 하세요. 하지만은 시간은 그분들에게 초이스를 줄 수도 있어요. 자,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혹은요, 내가 프로스펙트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바쁘게 움직인다는데 굉장히 보여줘야 돼요. 그 바쁜 모습을 갖다가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오후 1시 반이에요. 그러면 그 식당이 굉장히 픽 시간이어야 돼요. 그렇죠?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딱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손님들이. 여러분 거기서 밥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저라면 먹기 싫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장소는 협소하고 뭐 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먹어요. 그 밥을 먹는데 15분, 20분 혹은 30분까지 기다려야 돼. 점심시간에. 사람들 기다려서 먹는다니까요. 그만큼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바쁘게 움직인다는 사실에 고객은 거기서 더 매료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어포인먼트를 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제가 화요일 10시 혹은 목요일 2시 정도의 시간이 나는데요. 이 둘 중에 어느 시간이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초이스를 드리는 거예요. 자, 고객들은요. 항상 가이드 받기를 원해요. 가이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성사율이 높아져요. 자, 여러분 잠자기 전에 나 저건 꼭 했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저 프로스펙트는 반드시 오늘 만났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왜 그런데 시간을 갖다 이렇게 많이 낭비했지? 이런 후회로 혹시 잠에 들어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다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지난 한 달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엑스포즈를 하셨는지 여러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스펙트를 만나셨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데일리 넘버를 갖다가 한번 좀 카운트를 해 보시고요. 평균을 내셔가지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께서 2명의 프로스펙트를 하루에 만났다. 그러면은 하루에도 그것을 3배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 있다니까요. 자, 하루를 갖다 3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오피스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피스에 그냥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순간이라도 내가 시간을 갖다 웨이스트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용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first day, 하루를 만들었어요. 내 피지컬 하루는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다. 5시간. 그렇죠? 그리고 second day는 12시부터 5시까지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가 third day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No way out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여기에 포커스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커미트를 하고서 1년간을 한번 달려보자. 내 다음 차는 반드시 나는 아우디 Q7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결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께서요. 한 위크, 일주일이요. 바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지내오신 3위크하고의 같은 어떤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무려 15 working day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Saturday하고 Sunday를 카운트한 것도 아니에요. 5 days, Monday, 월, 화, 수, 목, 금. 물론 저는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일을 했지만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어포인먼트를 3배로 늘리실 수가 있어요. 자, 두 어포인먼트를 맞는 이런 쇼텀 골을 갖다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이 골은요, 쇼텀 골과 미텀 골과 롱텀 골이 있으셔야 돼요. 네, 롱텀 골에 가기까지 바로 이 쇼텀 골로서 여러분이 하시죠. 자, 여러분이 이 택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되고, 이 스트래티지를 갖다가 링크 하는 그런 것은 바로 택틱이에요. 이것은 어떤 택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트래티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First, 7시부터 12시까지 하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사이에 두 어포인먼트를 만들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컨데이인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죠? 정오부터 5시까지 제가 두 어포인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another second day였기 때문인 말이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가 third day예요. 그럼 another two appointment. 이렇게 되면요. 6개의 어포인먼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것은 30 appointments in a week이에요. 30 appointments. physical week예요. 그렇죠? 30 appointment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이면요. 120 appointment예요. 굉장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해소를 해주는 그런 프로덕트와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포인먼트 하셔가지고 그 고객이 나의 오피스까지 왔다라고 할 때는요.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한 3배 이상이 높아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했을 때 10명 중에 1명이 됐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오피스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저 같은 경우는 50%가 넘었던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뭐 좀, 프랙티컬하게 한 3명이 됐다 하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30%만 보더라도 36명입니다. 그렇죠? 36명이 한 달에 여러분의 고객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40명에 가까운 사람.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어마어마한 부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을 갖다가 바로 사인업을 하고 이 고객을 만들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에 나머지 여러분이 이 과장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서비스와 베네핏에 대해서 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손님들은요,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매료를 느끼지만요, 우리의 어떤 신실함과 정직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료를 느끼게 돼요. 자,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 사업은 롱텀이에요. 여러분께서 만약 그 순간에 그분들이 고객이 되지 않더라도요, 다시 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께서 정직하게 됐단 말이죠. 왜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FES의 프로덕트와 서비스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FES의 가장 첫 프로덕트와 서비스예요. 근데 첫 인상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매료가 되기까지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3초에 벌써 효부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떠한 품행으로 맞이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을.
자, 그리고 고객들한테 어떤 태스크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자, 태스크가 뭘까? 이것도요 굉장히 간단해요. 고객이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순서에 대해서 다 아시죠? 뭐 예를 들어 크레딧 복원 절차, 이러한 상황에서 절차를 통해 가지고 크레딧이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레딧 복원을 위해서는 오른쪽에 이제 면에 있죠. 이 빚을 갖다가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고 30% 미만으로 미니마이즈 시키고 이러한 그 5가지 이 크레딧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반드시 또 설명을 해야 되고요. 설명을 하는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그 폼 있잖아요. 그거 다 한국말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드리세요. 폴더 준비하셔가지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크레딧 복원 절차 하나, 그 다음에 반대론과 질문에 대한 답변,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그거 다 어떻게 하나 한 사람씩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요. 집에 가시면 읽는다니까요. 아 이렇군요. 해가지고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소셜 스큐리티 카드라든가 그 현재 주소가 증명이 될 만한 주소를 증명서류를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보내세요라고 가이드를 하시고요. 여러분 받는 즉시 뭐 해야 돼요? 바로 회사로 그걸 보내셔야 돼요. 그거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포인트를 가급적이면 하세요. 왜냐면요. 메일로 그거 받더라도 안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오피스가 없다라고 하면요. 업라인 리더분들한테 이 오피스 좀 같이 좀 시어서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계속 그 오피스 쓰셔야 될 것 같으면 먼트리 얼마 그냥 내세요. 그리고 같이 좀 쉬어.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나갈 때 훨씬 더 큰 수확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고객과의 어떤 만남이 굉장히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여러분요. 그분들이 그 고객이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큰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요. 계속 점진적으로 오피스에 오는 그런 그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레터 준비해드리니까 가지고 오세요.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그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만약에 피지컬리 메일로 받는다라고 하면 그 받으시면 가져오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어포맨하고 만나시고 그 다음에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보내세요라고 안내해 주시고 그럼 크레딧 리포트 나오면은 또 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만나시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리퍼럴이 나와요. 소개가 나와요. 그걸로 여러분의 사업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한 태스크를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께서. 고객한테 숙제를 주세요. 오피스 오셔야 돼요. 받으시면 가지고 오세요. 크레딧 리포트 가지고 오세요. 그렇죠? 이것까지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시면은, 정말 시간이 없시다 생각하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폴더에다가 그 한국말로 그거 다 하셔가지고 주세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은, 레커멘드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고객은 컴플레인이나 소개,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중간이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타임 매니지먼트 스킬을 갖다 여러분께서 이제 확립을 하셨다라고 할 때는요, 라스트 스텝이 뭐냐면요, 바로 이 두플리케이션이에요. 이 두플리케이션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돼. 두플리케이션. 이거 뭐예요? 두플리케이션. 복제. 이게 바로 복제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꼭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상대방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자체가요, 이 zero sum 게임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는 대로 주어져요. 그러면 이 우주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품행이나 언행에 대한 어떤 복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우리가 조직적인 어떤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계속 반말로 대해봐요. 그럼 반말 돌아옵니다. 사회에서도 반말로 다 해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잘못 습관을 들으시잖아요. 자,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상당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 의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분들의 어떤 의지가 약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의지가 약하다는 것 자체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울어대요. 그 어느 순간에 기어 다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고, 뛰어갈 때까지 여러분께서 이 트레이닝을 해드려야 돼요. 트레이닝을. 그렇죠? 우리가 뭐 자동차나 랩탑이나 스마트폰, 이게 다 그 설명서 따라오잖아요. 그럼 설명서를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복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인스트럭션도, 이 매뉴얼도 다 복제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 조직 그 하이어키, 이 조직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어떤 리더들은요, 다 훌륭한 수행자였어요. 팔로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요, 올바르게 두플리케이트 하세요. 올바르게 복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올바르게 한 번에 올바른 예를 여러분께서 보여주셨을 때, if you set the right example for your teams, they will follow exactly what you did. 여러분께서 하셨던 것을 똑같이 따라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두플리케이션을 여러분께서 잘못하셨잖아요. 잘못하시면은 상당히 큰 디자스터를 만들어요. 팀을 멸종시킬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리더와 룰러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지배자는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요. 그들을 또 통치를 하려 해요. 근데 본인이 리더라고 착각해요. 근데 진정한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Leading by good example. 본인 스스로 올바른 example을 보여가면서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FPS에서요, 굉장히 큰 리더로서 그 발돋움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여러분께서 원하는 모양새의 성공이 여러분을 맞이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